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뉴스를 분석해서 딱딱 풀어드리는 조간딱풀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요 뉴스로 뽑은 것은 운명의 날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요구한 것은 첫 번째,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 수사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 이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송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겨라. 이렇게 두 가지를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검사장 회의를 주재를 했고 검사장들이 사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백가쟁명식의 토론을 벌였는데 오늘 그 결과를 종합을 해서 윤석열 총장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윤석열에게는 네 갈래 길이 있다. 보통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죠. 경향신문 3면을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살이 선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앞에는 사제 선다가 놓여있다. 네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있다. 그 이야기죠. 오늘 어떤 선택할까? 그런 제목으로 네 가지. 첫 번째는 검찰총장 사퇴. 이 경우는 2005년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일단 수용을 하면서 본인은 사퇴를 해버렸죠. 그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라. 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고 본인은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직을 아예 사퇴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지금 이것은 검사장들은 만료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지휘를, 수사 지휘를 전면 수용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다 수용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식물총장이 되겠죠. 세 번째는 지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이것은 일종의 타협책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는 수사 지휘 전체를, 검찰총장이 전체를 포기하지는 않고 수사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아마 포기할 수는 있다. 그 이야기는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지휘를 전면 거부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면 거부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강대강 대처가 될 텐데,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선 가령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러니까 지휘를 부분 수용하거나 지휘를 전면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마 강제 축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 축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검찰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해임을 하는 방법, 좀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해임을 하는 방법, 또 감찰 후에 징계를 하는 방법, 또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선 감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5면을 보시면 윤석열의 선택 어디로 하고 추후 법무 지휘 거부된 총장 감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휘를 거부했을 때, 부분적으로나 거부하거나 전면 거부했을 때는 검찰총장 감찰 카드를 꺼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강경한 입장이다. 이 이야기고, 조선일보도 비슷한 전망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면 하단에 윤석열 이러면 오늘 지휘권 재고 요청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고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윤석열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의 제기를 하면 추 장관은 이 이의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을 해서 윤 총장 감찰과 직무 배제를 지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문점이 하나 제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윤석열을 퇴임시키지 못해서 온 여건이 총동원돼서 압박을 가할까? 아마도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과 관련한, 집권 세력과 관련한 뭔가를 하나 수사 과정에서 좀 포착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윤 총장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퇴임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같은 데서 뭔가를 뭐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라임 자산운용, 또 신라젠, 이런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 그 연루된 기업들이 있는데, 금융업체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 또는 그 연결된 곳에 친문 실세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도 나왔고, 뭐 청와대 출신 뭐 행정관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죠. 근데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수사받다 해외 출국, 옵티머스 미스터리. 대표가 수사를 받던 중에, 그러니까 사모펀드입니다. 옵티머스는. 수사를 받던 중에 돌연 해외로 출국을 해버려서 검찰이 좀 당황하고 있다, 이 기사인데, 특히 이 문재인 캠프 출신입니다. 펀드 설립자. 이혁진 씨인데, 문재인 캠프 출신이고, 근데 2년 전에 출국을 해버렸고, 그래서 횡령 혐의 같은 것이 기소 중지가 됐다. 이 이혁진 씨는 한양대 동기 임종석과 일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여권 배우설을 제기하면서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혁진 씨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전략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경력도 있고, 민주당에서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또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특보로 일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또 금융 사기 사건을 저질렀는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를 받다가 해외를 출국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의혹도 권력형 비리 의혹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를 담은 논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이 윤석열 쳐내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윤석열 공격에는 원조격이죠. 처음에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권의 미움을 받았죠. 지금 조국 씨도 전면에 등장해서 윤석열 쳐내기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인데도 뭐 법원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제동을 걸어라, 이렇게 뭐 호통을 치기도 하고, 또 검찰을 향해서 파쇼 집단이다, 전체주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 백서를 만든다고 모금을 했죠. 근데 그 모금을 했는데 아직 백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반조국 백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반조국 백서. 동아일보 인터넷판에서 보도한 건데, 언론사에서는 이 어떤 종이 신문 마감 시간에 조금 지나서 뭐 주요한 뉴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 신문에 다 기사가 워낙 많아서 다 못 읽고 할 때는 인터넷판으로 보도를 하죠. 주요 기사는 인터넷판으로 보도를 합니다. 지금 동아일보 인터넷판에서 주요 기사로 다룬 내용인데, 단독으로 진중건, 김경률 등 진보 진영 인사들 반조국 백서 낸다. 진보 조국 진보 인사들이 반조국 백서를 낸다. 조국 백서에 맞서서.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에 있었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데 조국 일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 그 인물입니다. 이런 진보 진영 인사들이 모여서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복귀하는 책을 낸다는 겁니다. 책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야기를 했었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 대목을 차용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 지키는 건 이것뿐이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보수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이 또 다시 뭐 과거처럼 뭐 회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진영 대 진영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정의대, 또 그 진보의 민낯, 뭐 이런 것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청문회에 대해서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죠.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데, 박지원 전 의원은 과거에 청문회에 있을 때마다 날카로운 자료를 들이밀고 공격을 해서 청문회 저승사자다, 또 저격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피청문인이 돼서 청문을 받게 됐습니다. 표적이 된 거죠.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김부겸 양파전이 됐다. 친문은 불출마했다. 그래서 영호남의 대권주자가 전초전을 벌인다. 이런 기사가 있고, 미래통합당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꿈틀거리는 대권주자 누구냐? 이것이 계속 화제입니다.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종욱 전 의원 두 사람이 주목을 받는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SNS 활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들도 꿈틀거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대권 구도는 좀 흥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